네, 안녕하세요. 보약게임 활용 전문가 박재윤입니다. 다른 게임들도 보통 대부분 8세 이상 이렇게 적혀 있지만 또 조금 더 쉬운 게임들도 있고요. 그런데 드래곤 우드 같은 경우는 고학년일수록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들도 즐겁게 접할 수 있고요. 또 중학생들하고 해봤었을 때도 반응이 좋았던 게임입니다. 반대로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나요? 하신다면 할 수는 있어요. 소그룹으로. 단체 수업은 어렵고요. 만약 할 수는 있는데 전체 게임 룰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확한 그 규칙에 따라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확률적인 거, 경우의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사위를 써야 되는지 또 내가 그 조건들을 만들어서 카드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규칙을 가감해서 조금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뒤쪽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우드는 조금 연령층을 8세 이상으로 정말 바라보고 하시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있는 그대로의 게임 자체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변형 게임보다도 사실은 드래곤 우드를 본 게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게임 스토리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게임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후에 기본 규칙 한 번 더 짚어보고 변형 게임과 사전 활동, 확장 활동을 가볍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게임들은 또 변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번 드래곤 우드는 게임 자체가 멘사 셀렉트 게임으로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2015년 멘사 셀렉트 게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시프팅 스톤 요번에 2022년 선정되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때 설명을 드렸죠. 멘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 해에 출품된 작품들을 5작품을 네, 선정하게 됩니다. 그때 뽑힌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2015년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죠. 드래곤 우드가 다른 게임보다 조금 아이들한테 선호된다면 어떤 점일까요? 아마도 드래곤 우드의 이제 매력적인 부분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멘사 셀렉트 게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0가지 보드게임을 직접 시연, 평가해보고 거기에는 이제 창의적인, 영재적인 그런 교육에 적합한 환경인가 또는 두뇌 개발에 좋은 게임인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고 쉬운 게임, 또 좀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게임, 창의성, 그리고 리플레이스성, 계속 반복해서 해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게임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게임이다. 그러면 드래곤 우드가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매력 포인트 꼽았는데요. 이제 우선 테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겉에 상자만 보아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상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래곤 우드 해서 이렇게 한글판이 나왔습니다. 2018년에 나왔는데요. 벌써 주인공이 드래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액션 판타지를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몬스터, 그리고 탐험가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탐험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행운의 요소인데요. 전략적인 추상 전략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행운적인 요소를 가지고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재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카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카드를 조합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들을 비교하고 또 이제 내가 어떻게 조합해서 이걸 가장 최선의 효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행운의 여신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사위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확률을 높이는 것이 이 게임의 재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스토리텔링으로 가서 그럼 어떤 게임이냐? 드래곤 우드라는 마법의 그런 숲이 있어요. 드래곤 2마리가 살고요. 몬스터들이 살아요. 거기에서 용과 몬스터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나는 그들을 무찌르는 탐험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3가지 공격법이 있어요. 검술,
발차기,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몬스터를 물리치고 포획,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오는 게 바로 내가 그 점수를 얻게 되는 과정인데요. 나에게는 탐험가 카드와 그리고 무찔러야 되는 몬스터 카드를 만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캡처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하면서 들어보는 그런 좀 독특한 방식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초 방식만 그렇고요. 그 다음엔 제가 이제 저의 PPT로 또 설명을 계속 드려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게임 특성에서 1에서 5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6인까지 해도 무방해요. 네, 이거는 근데 기다리는 좀 지루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적정 인원은 또 한 3, 4인 정도가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0분 내외라고 했는데 조금 길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아이들이 선택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면 그럴 수 있는데요. 수연산이 또 많이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또 주사위의 확률, 경우의 수가 또 작용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보드게임의 여왕 보드킨을 만나보실 건데요. 화면 속에서 또 화면 안에 또 다른 유튜버를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성물 소개와 기초 규칙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맨사 초이스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이 장면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탐험가들이 네, 함께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자, 카드는 총 106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게 제가 실물과 이런 그 아이들한테 멀리 있을 때는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개의 주사위 그리고 카드가 총 106장이나 들어있어요. 많은 카드들이 들어있죠. 게임 요약 카드도 이렇게 2장이 들어있는데 보통은 복사해서 인원수별로 주시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를 사용하기도 해요. 설명서에 있는 요 카드가 있거든요. 저는 요 카드를 그대로 카드가 아니라 요 설명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복사했죠. 복사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 글자만 있는 요 카드보다는 좀 그림까지 나와 있어서 조합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요 카드로 주면서 나눠주고 조합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설명서에 그대로 크기 상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집에서 설명서를 복사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주사위를 한번 살펴보면 한 개, 이제 요 6개의 6면을 살펴보면요. 6개 들었고요. 각 면이 1과 4는 1개씩 들었어요. 그리고 2와 3은 2개씩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이들한테도 물어봐 주시면 어이구, 제가 눌렀어요. 네, 2와 3이 2개씩 들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3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고요. 1과 4는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오기가 쉬운 것과 나오기 어려운 것들을 아이들과 얘기 나누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굴려보는 거죠. 굴려봐서 어떤 게 나올까 한번 우리 해보자. 몇 번이나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숫자가 많이 나올까? 이거는 사실 저는 직접 뭐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제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적 접근을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직접 굴려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을 굴려볼까? 그중에 2와 3이 많이 나오는지 1과 4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체험회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직접 굴려보면서 하기를 합니다. 자, 우선 드래곤 우드 카드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1의 1점 요게 있는 게 점수거든요. 이 드래곤 우드 안에는 몬스터들과 그리고 용이 살아요. 그러면 이 카드들마다 이 상장처럼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방패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수들이 있죠.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들이 점수입니다. 이 카드들을 내가 포획해 오면 이 점수들을 얻게 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점수들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점수인데 그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구성을 보시면 1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요 으스스한 거미와 환한 박쥐는 모두 4장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2점으로 되어 있는 건 3가지 종류가 2장씩 들었고요. 3점은
4가지 종류가 2장씩 들었고요. 또 4점은 3가지 종류가 1장씩, 5점은 또 두 가지 종류 1장씩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드래곤이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6점의 드래곤, 하나는 7점의 드래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몬스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중복되어서 나오는 몬스터들도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요. 또 파란색 드래곤이 세 보이니 주황색 드래곤이 세 보이니 하면 아이들이 뭐로 판단할까요? 점수로 판단을 하겠죠. 아, 주황색 드래곤이 둘이 싸웠는데 이겼나 봐요.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드래곤을 잡게 되면 사실 이 게임이 멈추게 되는 그런 경기인데요. 플레이인데요. 여기 주황 색깔도 있죠? 요걸 이벤트 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 색깔 카드들은 그 마법 카드예요. 우리가 마법을 통해서 무찌르는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법 카드부터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마법 카드에는 기능의 수행을 도와주는 마법 카드 보라 색깔인데요. 발차기 공격력에 2점을 더합니다라고 요 손으로 가려져 있는데 저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각각 한글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카드를 은장검을 가져오면 내가 굴려서 발차기 공격이라는 것을 할 때 2점을 더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가져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 1회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자, 이벤트 카드는 그럼 뭘까? 이 주황색 카드는 우리가 카드에서 더미에서 나왔을 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드래곤 우드에서 모든 마법 카드를 제거하고 새로 카드를 보충합니다. 라고 하면 깔려있는 카드들을 다 없애고 버리고요. 새로 카드를 놓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모든 플레이어에게 미쳐지는 것을 이벤트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4가지가 계절을 담고 있어요. 지금 요 모래구덩이는 봄인데요. 바람 폭풍은 가을이고요. 번개는 겨울을 나타내는데 각 그림이 계절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탐험가 카드를 한번 보면요. 탐험가 카드는 이렇게 여러 장들이 있는데 각 색깔이 5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 각 카드마다 1에서 12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겠죠. 또 행운의 무당벌레 카드는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무당벌레 카드가 만약에 내가 뽑았을 때 내 손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2장의 이 탐험가 카드와 바꿀 수가 있어요. 행운이죠. 내가 무당벌레 하나가 들어오면 원래는 1장의 탐험가를 데려올 수 있는데 무당벌레가 들어오면 2장으로 바꿔서 2명의 탐험가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카드를 골고루 섞고 5장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보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 5장을 갖고 시작하다가 내 차례에는 2가지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탐험가를 데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9장까지 데리고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포획하는 거, 공격을 해서 몬스터들을 잡아올 수 있는 이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몬스터를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느냐? 내가 탐험가를 가져오는 건 쉽잖아요. 덱에서 한 장 가져오면 되지만 몬스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게 바로 이 몬스터 포획법이에요. 기본 카드에서 이것만 잘 이해한다면 이 게임은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요 카드를 보시면 요 카드 안에 옆에 있는 숫자들이 있죠. 요 옆에 있는 것은 얻는 점수는 6점 카드이지만 요 점수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파워 지수라고도 아이들하고는 얘기를 해요. 용어는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힘의 크기라고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공격 크기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아니면 옆에 있는 숫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의 합으로 이 힘의 크기를 넘어설 때 사실 이 잡아올 수가 있어요. 6개의 주사위 중에 내가 몇 개인가 주사위를 사용하고 그 주사위를 굴렸을 때의 합의 크기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공격법마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어, 그게 바로 옆에 적혀 있죠. 내가 내 카드, 탐험 카드를 데리고 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사위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처음 거 검술 공격, 위에 있는 검술로 13의 수를 이기고 싶다. 그러면 나는 연속수를 만들어야 돼요. 카드를. 그래서 내가 발차기는 10점만 있어도 이 드래곤을 잡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발차기를 만들면 좋겠죠. 힘의 크기가 작으니까. 근데 나는 발차기로 만들 수가 없다면 아마 조금 힘의 크기가 커도 다른 공격법을 고민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요 공격법에서 보시면 검술 공격으로 나는 13을 무찌르겠다. 그러면 연속수를 만들어야지 되고요. 또 발차기는 같은 숫자, 그리고 소리 지르기는 같은 색깔로 카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 조합을 한 이 카드 장수가 곧 주사위를 가져올 수 있는 장수예요. 그래서 만약 4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4개의 주사위를 굴릴 수 있고요. 3장을 완성했다. 조합에 맞게요. 그러면 3개의 주사위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합을 했냐에 따라서 그 주사위의 값이 여기에 있는 공격법과 겨뤄야 된다는 거죠. 자, 4장을 내면서 4개의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 건데요. 이렇게 4개의 주사위를 발차기에 도전을 해본다. 왜냐면 발차기가 10점만 이제 제일 낮은 점수니까요. 그러면 4개의 주사위를 굴렸는데 과연 10을 넘을 수 있는가? 원래는 넘을 수도 있죠. 큰 숫자가 나온다면. 그렇지만 23, 23 나온다면 넘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11, 2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넘을 수가 없어요. 모두 몇이죠? 7, 8, 9. 아니죠. 5, 6, 7. 7의 점수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조합으로 4개의 주사위를 가져왔어도 굴렸을 때 운적인 요소로 못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발차기 10보다 같거나 커야 내가 저 점수를 얻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굴려서 과연 나오는 경우는 어떤 건지 보자면 지금 같은 경우 4, 4, 2, 1 나오면 몇이죠? 11이 나왔네요. 그러면 숫자의 합이 충분하기 때문에 잡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조합으로 해당되는 공격과 겨뤄야 된다는 거죠. 겨룰 때는 주사위를 카드 숫자만큼 가져와서 이제 그 합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각각 한번 5장씩 가져가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제가 PPT를 이렇게 멈추고 하는 게 좋은 거는 동영상을 쭉 보면 아이들이 그냥 흘려서 보다가 멈춰 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기능을 멈춰서 설명을 하거나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렇게 영상을 사용하시는 건 단체 수업이거나 또는 돌봄 환경에서 하실 수 있겠죠. 자, 각각 카드를 5장 가져가게 됩니다 하고 아이들과 화면을 보고 저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을 준비하고 나면 자, 이제 준비 끝났나요?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자신의 차례에 할 일은 몬스터를 공격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좀 부족해. 5장 가지고는 조합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내 차례에는 이 그 탐험가 빨간 색깔 뒷면에 탐험가 카드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잘 섞여진 카드가 이제 한 장 또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내 손엔 몇 장까지 들 수 있나요? 모두 9장까지만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차례에 가져와서 9장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중에서 골라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버리고 9장으로 채우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턴에 하셔야 되겠죠. 내가 가져오는 게 나의 한 차례이기 때문에 가져오고 버리고 9장을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내 턴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 핸드에는 9장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9장을 채운다고 착각하시는데 아니고요. 내 차례에는 공격을 하거나 몬스터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탐험가 하나를 데려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당벌레 카드도 잠깐 보면요. 행운의 무당벌레 카드는 한 장을 탐험가 2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두 장을 바꾸다 또 무당벌레가 나오면 어떡해요? 네, 또 두 장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런데 9장이 넘어가 버리면 9장으로 채우고 나머지 버리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자, 그럼 종료는 언제 되나요? 종료는 여기 있는 블루 드래곤과 레드 드래곤이 뭐 지금은 한꺼번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한 번 한 번 나올 텐데요. 그때 드래곤을 한 마리 잡았고 뭐 한 사람이 두 개 다 잡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잡고 내가 잡을 수도 있어요. 자, 드래곤 두 마리가 다 잡히는 상황이 되면 게임이 바로 끝납니다. 그리고 점수 계산을 하게 되고요. 또는 드래곤이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더미를 한번 쓰고 그 탐험가 카드 더미예요. 탐험가 카드 빨간색 더미를 한 번 다 사용하고 다시 한번 달 섞어서 두 번째 더미를 다 썼을 때 그러면 더 이상 더미가 안 나올 때 채울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끝납니다. 네. 탐험가가 끝나면 그때 같이 끝난다. 언제? 두 번째 더미에서 끝날 때. 그때 이제 게임이 종료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드래곤 우드 카드 다 가지고 하나요? 네, 다 가지고 해도 되고요. 원래는 인원별로 빼고 합니다. 그래서 30장에서 34장의 밸런스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 대비 몇 장을 빼는지는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자 이제 더미가 끝나면요. 한 번씩 차례는 돌아가요. 아쉽잖아요. 한 번씩 차례를 돌리고 그다음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몬스터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사람이 승리해요. 몬스터들마다 A, B, C, D 플레이어가 있으면 지금 요 플레이어가 가장 크네요. 그쵸? 그래서 10점으로 이 친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두가 같이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요거 설명하고요. 자, 플레이어 중에서 요건 추가 점수입니다. 보너스 점수. 몬스터의 개수가 많은 경우, 장수를 많이 잡아온 경우에는 용을 가져온 것과 상관없이 장수를 많이 포획한 경우 3점의 보너스를 추가로 얻게 돼요.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점수가 큰 것만 가지려고 노리는 작전을 세울 수도 있지만 또 작은 점수를 자주 가져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나는 1점을 많이 가져오겠어. 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바로바로 가지고 오고 싶을 때에는 3점의 보너스라는 게 또 숨어 있다는 거. 근데 큰 점수를 이기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근데 큰 점수를 이기려면 카드를 모아서 사용해야 되는 그 횟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건 잘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전략에 있어서는 내게 어떤 카드가 들어왔냐가 사실 전략이 되지 미리 큰 숫자를 노려보세요. 작은 숫자를 노려보세요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큰 점수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 이기는 확률이 컸어요. 제가 게임을 해봤을 때 그 3점 추가 보너스를 넘더라고요. 하지만 4개 카드가 안 들어오면 원해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가 들어왔을 때 보고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선생님들과 정리하면서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자, 승리는 몬스터 카드 총점이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점수 계산은 몬스터 점수를 합산하되 몬스터 카드가 많으면 3점 보너스를 얻는다. 게임이 종료되는 건 두 마리 용을 포획하면 종료되거나 탐험가 카드 더미가 두 번 사용하게 되면 한 번씩 더 가진 후에 차례를 가진 후에 종료한다. 자, 내 차례에 할 수 있는 액션은 뭘까요? 탐험대원을 모집하거나 한 장 가져와요. 또는 도전, 포획을 해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자, 카드로 조합을 해서 내가 두 장을 조합하면 두 개의 주사위, 5개를 조합하면 5개의 주사위를 받을 수 있다. 그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의 합으로 몬스터의 힘을 무찌르면 같거나 더 크면 가져올 수 있다. 포획한다. 그리고 이 공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검술, 연속수를 만든다, 발차기, 같은 수를 만든다, 소리 지르기.
같은 색깔의 카드를 조합한다. 이 조건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유튜브로 보고 정리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포획하는 거는 어떻게? 요렇게 만약 나는 세 가지 같은 세 장을 만들었는데 같은 숫자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느 공격에 속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확인해 주셔도 돼요. 자, 요거는 무슨 공격일까요? 발차기. 네. 지금 입모양 읽었어요 제가. 네. 발차기. 톡이나 채팅으로도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입모양도 읽을 수 있어요. 네. 발차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런 걸 이해했나 확인을 요렇게 하는 화면을 하나쯤 띄워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주사위를 굴렸어요. 4, 3, 2. 자, 더하면 지금 몇 나왔죠? 9. 9면은 어때요? 같죠? 숫자가 같아도 무찔렀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끈적이 괴물을 포획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탐험가들은 다시 쓰나요? 아니요. 사용된 탐험가는 버려집니다. 옆으로 버리시고요.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장을 버립니다. 대가예요. 실패의 대가로 내 탐험가 하나를 잃었습니다. 몬스터와 싸우다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탐험가는 버려지고요. 나머지는 다시 내 탐험가를 데리고 옵니다. 재도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변형 게임도 한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고 이제 하는 것을 조금 보신 다음에 변형 게임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만약에 두 명의 플레이어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크게 잡느라고 제가 둘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지금 점수가 다양하게 제가 깔려져 있는데요. 어떤 공격으로 하면 좋을지를 여기서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이 게임은 조합의 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받으면 제가 색깔별로 한번 놔봐라고 합니다. 우선은 색깔이 눈에 잘 들어오겠죠. 그 다음엔 숫자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조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를 우선 공격해 보고 싶으신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공격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지금 검수를 한번 볼까요? 검술이면 9점, 3점, 그냥 눈으로 보실게요. 제 손보다. 9점, 3점, 12점, 8점, 7점이에요. 그럼 얘로 할 수 있는 건 검술이니까 연속수입니다. 연속수의 확률이 있나요? 주사위가 4, 5. 이렇게 두 장, 제가 이거 조금 치우고 볼게요. 자, 4와 5로 할 수 있는 경우. 그쵸? 이렇게. 4와 5의 연속수 할 수 있고요. 또 9와 10의 연속수 할 수 있네요. 근데 연속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 개의 주사위밖에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낮은 점수의 기물밖에는 공격을 못할 요 으스스한 거미, 네, 낮은 그 몬스터밖에는 공격을 못할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 흔들리면 잘 안 보이시니까요.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자, 여러분 어떤 조합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올까요? 지금은 소리 지르기가 가장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색깔이 같은 게 4장이나 들어왔죠. 이렇게 자기한테 들어온 색깔을 우선은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죠. 비교를 한 다음에 분석해서 이게 가장 큰 주사위를 많이 가져올 수 있겠어. 그러면 요거로 선택을 하겠어. 그러면 색깔로 선택을 해서 어떤 거에 도전을 할지를 봐야 됩니다. 4개의 주사위를 우선은 얻었습니다. 어느 거에 도전을 할까요? 자, 확률적으로 14. 어렵겠죠. 내가 정말 2323이 나온다고 해도 가장 나올 수 있다는 2323이 나와도 어때요? 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4를 무찌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4개면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도전할래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가 나오려면 한번 주사위를 조금 너가 만들어 보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근데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될지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봐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 직접 보여주셔도 좋아요. 처음만 케이스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2, 3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넘을 수가 없겠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9 정도는 넘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4개로 9 정도 나오려면 뭐 3 이랑 2랑 1도 나올 수 있겠고, 그죠? 운이 좋아서 4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3과 2, 5와 7 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1보다는 2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5에다 6, 7, 8. 그래도 어렵네요. 그쵸? 이거 나오기가 쉬운 확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겠죠. 애들이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그렇다면 얘도 9, 힘. 얘도 9의 힘인데 얘는 점수가 3점, 얘는 4점입니다. 어디에 도전하겠어요? 4점에 도전하겠죠. 그래서 이것들도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4점에 도전을 하겠어요. 이때 아이들이 그냥 놓고 하면요. 굴린 다음에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나는 도전하겠어 하는 거를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채팅도 아까 들어왔는데 보지를 못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4에 도전을 해볼게요. 제가 직접 그려볼게요. 와,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은데 큰 수가 나왔어요. 지금 나온 숫자를 보면요. 13. 3, 3, 3, 4가 나왔네요. 자,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가져올 수 있어요. 한번 근데 진짜 이렇게 늘 잘 나오나요? 한번 더 굴려볼게요. 우선은 저는 포획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죠. 자, 지금은 실패를 한 경우예요. 2, 2, 1, 1. 자, 6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패했을 때, 아까 성공했을 때 같은 때는 이 카드를 다 버리는 덱에다가 옆에다 버리게 되고요. 만약 지금처럼 아이고, 잠시만요.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카드를 남기고 필요 없는 카드를 버리게 됩니다. 이때도 버릴 때 아무 카드나 버리지 말고요. 내가 만약 같은 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좀 남겨두는 게 좋겠죠. 또 연속수를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네, 5, 6 만들 수 있으면 얘도 쓸모가 있겠어. 그러면 이렇게 쓸모없는 카드를 비교 분석해서 버리는 것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예시를 보여주실 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버릴 때도 아무거나 버리지 말고 어떤 게 좋을지 남길 카드를 좋은 카드를 남겨두도록 하세요. 조합을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요. 또 다른 것들도 해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기본 규칙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자, 변형 게임 저학년용, 고학년용 가면 오히려 고학년들은 기존 게임으로만 해도 뭐 너무 재밌습니다. 질문 들어왔네요. 몬스터를 잡은 후 바닥에는 늘 5장이 되도록 펼쳐 놓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 못 드렸네요. 아까 제가 포획을 만약 해왔다면 5장으로 채워서 늘 5장을 깔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늘 5장을 깔아둔다. 그리고 탐험가를 내가 사용했다고 채우지는 않습니다. 늘 익숙해서 핸들을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핸들 채우지 않고요. 5장에서 시작해서 저는 아까 보여드리기 쉽도록 9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9장 가지고 시작하진 않고요. 5장에서 시작해서 내가 탐험가를 데려오면 한 장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4장을 사용하고 나서 내가 줄어들었잖아요. 5장으로. 그럼 그다음에는 그 5장을 가지고 포획하기를 바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 차례가 돌아올 때 나는 포획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탐험가 한 장을 채워서 6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더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포획을 하지 않고 장수를 채워서 그 탐험가를 늘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건 제가 뭐 PPT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저학년들은 보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채우기를 해서 9장까지 다 채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도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변형 게임이 사실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 장씩 돌아가면서 계속 채우는 거 하지 말고 내 차례에 쓰고 나면 9장을 다 채우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가능한 많은 개수를 아이들도 항상 주사위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많은 그 카드를 가져낼 수 있도록
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시원시원하게 채워지면서 게임이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9개를 핸드로 아예 생각하고 채워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한번 재밌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변형 게임 첫 번째 방법은 주사위를 나눠라입니다. 잠시만요. 주사위를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번에는 공격법 주사위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거예요. 자, 3.5cm로 만들 수 있도록도 되어 있고요. 또 2.5cm, 1.8cm 주사위로 또 만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요 크기 큰 주사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돼서 크기가 큰 주사위로 만들어서 공격법 주사위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네, 멋지죠? 네, 그래서 요 주사위를 사용해서 저학년 아이들과는 처음부터 탐험가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조합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격법도 알아야 돼, 조합도 해야 돼, 뭐 주사위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 너무 어렵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선은 어, 탐험가 카드를 제외한다. 그리고 5장의 몬스터 카드를 펼쳐 놓아요. 공격 주사위를 사용합니다. 좀 전에 공격 주사위요. 그리고 6개의 드래곤 주사위로 이제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겠죠. 저학년은 주사위를 다 사용합니다. 탐험가 카드를 다 제외시켰어요. 아예 빼놓고 5개만 펼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는데요. 이벤트 카드랑 마법 카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이때는요. 자, 요 변형 게임은 쉬운 버전입니다. 쉬운 버전으로 5개를 펼쳐 놓고요. 몬스터 카드 5장과 6개를 4차례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할 때 우선은 얘를 먼저 굴려요. 공격법을 정합니다. 자, 굴려서 발차기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번엔 발차기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 3, 9, 7, 6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굴려요. 굴리지 않고 참 죄송해요. 제가 이 발차기 공격만을 보고요. 나는 몇 개를 어느 몬스터에 도전할 거야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숫자 공격만을 보고 나누는 거예요. 나는 다 6개를 이 4점으로 몰아서 사용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 1점에 2개를 쓰고 같은 3점이지만 얘가 더 높으니까 여기에 나는 4개를 쓰겠어. 이렇게 나눠서 이 2개 다를 공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에 다 몰아서 갈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를 다 몰아서 얘 하나 4점을 얻을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얘 1점 또는 얘 3점 이렇게 얻을지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확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5점, 9점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얘를 획득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기회에 자 굴렸어요. 자 4. 저는 3을 무찔렀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학년들은 어떤 재미가 있어요? 몬스터들을 확확 가져오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몬스터 다 놓고 몬스터들만 놓고 하시면 돼요. 이벤트 카드와 마법 카드 사용 안 하고요. 몬스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주사위를 내가 어떻게 구분해서 굴린 주사위에 그 공격법만을 보고 그 공격법을 보고 얘를 나눠서 어떤 거에 도전할 것인가 나누는 것 그리고 굴렸을 때 이겨서 가져올 수 있는 것 사실은 기본 규칙의 이해도를 높이는 사전활동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이들은 탐험가 카드를 갖고 하기 전에 주사위의 방법과 또 이 공격법의 방법을 익히는 그런 사전활동인과 동시에 새로운 변형 게임으로 재밌게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은 주사위와 공격법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2장 포획한다고 했는데 한 개는 성공했는데 한 개는 안 됐다. 그럼 포획 성공한 것만 가져와요. 네, 둘 다 실패로 하지 않고요. 얘는 어차피 그 주사위의 성공으로 가는 거니까요.
성공하면 그냥 성공한 것만 갖고 오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더 좋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실패했을 때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6개를 다 사용해 보고 실패하면 못 가져오고 성공하면 가져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네. 자,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이렇게 공격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탐험가 카드를 사용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쉽게 접할 수 있겠죠. 저학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요게 이제 제가 요렇게 나눠 놓은 좀 선명하죠. 아까 그 화상뷰로 하면 선명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선명하게 찍었는데요.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 지금 스크림 아래쪽에 있는 소리 지르기인데요. 여기를 구분하고 4개를 구해 도전. 지금 보니까 9 정도면 4개로 성공의 확률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 9 정도에 갔고요. 4 정도 이기려면 2개를 가지고 이겨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카드 수를 늘려라예요. 아까는 주사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는 카드 조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몬스터 카드에서 덱에서 한 장을 펼친다. 이 얘기는 몬스터 카드 덱에서 이제 한 장만 사용하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9장을 아예 처음부터 저는 들고 했어요. 탐험가 카드 조합을 만들려면 좀 많아야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격 주사위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는 조합을 만들어서 내려놓는 건데요. 이때는 동시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많이 내려놓은 사람, 결국 카드를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주사위를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로 가는데요. 자, 한 장을 펼쳤어요. 자, 자기 카드를 봅니다. 지금은 각자 보겠지만 저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주사위도 사용 안 합니다. 지금은 카드만 갖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는 주사위만 갖고 했다면 지금은 카드만 가지고 조합하는 거를 훈련하는 거죠. 자, 이 조합만을 가지고 이제 얘를 포획할 거예요. 나한테서 조합으로 가져올 수 있는 포획이 뭐가 있을까요? 숫자 장수를 많이 내야 돼요. 카드 장수를. 카드 장수가 많은 사람이 곧 본 게임에서는 주사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카드 장수를 내가 많이 내려면 어떤 장수를 내리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는 거의 색깔들이 많이 나오기가 쉬운데요. 연속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경우는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색깔로는 3장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연속수로 볼까요? 2, 3, 4, 5.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2, 3, 4, 5, 6. 어때요? 연속수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옆에 있는 점수를 보지 않고요. 그건 주사위 합이니까요. 지금은 얘를 가져오는 걸 이 조합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해서 카드 장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가져올 수 있어. 자, 조합이 좀 어려우시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펼쳐놓고 하면 좋겠죠,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화면에. 잠깐만요. 이렇게요. 네. 자, 조합이 요거예요. 자, 그러면 요 주사위를 사용 안 하고 하는 버전이 요거예요. 자, 내가 내 거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많이 낼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 뭔가 많이 내는 거를 동시에 내겠죠. 이 친구는 A는 요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 5장 내야지. 요 친구는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여기는 딱 봐도 색깔인 것 같아요. 10, 11, 12밖에 안 되죠. 그러면 색깔로 4장을 낼 생각을 했겠죠. 아마 A 친구가 5장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거를 조합을 뺀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짠! 내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누구 조합이 더 많아요? 장수가. 이 친구가 승리. 그러면 얘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게임은 내가 어느 조합을 사용할 건가 많이 장수를 낼 수 있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마법 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시작하는 거, 요것도 저는 아이들하고 괜찮았어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예 마법 카드를 그
몬스터 카드 중에 나오거든요, 마법 카드가. 그럼 몬스터 카드처럼 획득을 해야 돼요. 이 밑에 있는 요 점수들을 맞춰서 제가 공격을 이겼을 때 이 마법 카드를 획득해 오게 되는데 5장 중에 몬스터 카드 깔려서 획득으로 가져오게 되면 아이들이 자꾸 자기 차례 하나를 얘를 사용하는 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공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한 장씩을 나눠주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기본으로 랜덤으로 갖고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아이는 공격점 2점만 더할 수 있다. 매번 공격 요 소리 지르기에 2점을 더해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굴린 숫자에 내가 요 카드를 갖고 있으면 2점씩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리 지르기 공격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 카드를 갖게 되면 모든 공격에 공격력을 더할 수 있어서 매번 더할 수 있는데 대신에 1점만 더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카드들은 가로를 치고 한 번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카드는 한 번만 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골고루 뽑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랜덤으로 나눠주시든지 해서 한 장씩 가지고 시작하는 법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개인판을 한 장씩 가지고 시작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 보양 모임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나온 아이디어였는데요. 마법 카드를 아예 이렇게 개인판을 주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해서 코팅을 했는데요. 코팅을 하게 되면 각자가 이거를 아예 가지고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저학년들도 좋고 뭐 고학년도 괜찮아요. 가지고 시작하면서 코팅을 했을 때는 이렇게 펜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용한 거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차례에는 한 가지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매번 내 차례에 하나씩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또 승률을 올려가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기 없애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법 카드를 1회 사용 후 체크하는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코팅을 안 하면 그냥 출력하셔서 아이들이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버리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주고 선생님께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아이들한테 카드를 설명해 줄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개인판 사용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학년 같은 경우 몬스터 이름 짓기 같은 거 해보셔도 좋죠. 처음에 사전 활동할 때 각각의 몬스터 몇 가지를 재밌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고 요 옆에 있는 건 아이들이 얘기해 준 거였어요. 제가 이름 뭘로 지으면 좋을까? 여기를 가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 맞추기보다는 지어보라고 했어요. 그때 슬라임 괴물이라고 말했고요. 뭐 초록 젤리라고 말한 아이, 끈끈이라고 말한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 이름은 끈적이 괴물이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서 아이들하고 처음에 도구 탐색할 때 그때 이름 짓기 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연산 게임으로 바꿔서 확장 게임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연산에서는 도트 주사위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개인 마법 카드판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도트 주사위는 3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3장의 몬스터 카드를 펼쳐 놓고요. 잠시만요. 제가 세팅을 하면서 갈게요. 자, 3장의 몬스터 카드를 펼치고요. 공격 주사위도 사용을 하고 이제 도트 주사위 3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격법에 맞는 승리 주사위를 이제 만들면 돼요. 사칙 연산으로 만드는데 굴려서 2개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을 놓고요. 3장을 펼치고요. 주사위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도트 주사위 집에 있는 거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변형 게임이라기보다는 본 게임 가지고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조금 새롭게 보여지실 수 있죠. 네,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3장, 뭐 5장 펼치면 왜 안 되냐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아이들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굴리고요. 마법 카드도 횟수에 맞게 여기 빛 번지면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 그 환경이 조금 그래.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네요. 네, 이렇게 놓고 할게요. 네, 그래서
자, 여기다 체크하면서 가시면 돼요. 체크하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주사위를 굴려서 우선은 어떤 공격을 할지. 자, 뭐 임의로 검술 안 해봤으니까 검술로 해볼게요. 검술 공격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굴립니다. 굴려서 이 중에 8, 3, 9죠. 내가 마법 카드도 하나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그 몬스터를 획득할지 아무래도 큰 몬스터를 공략하겠죠. 그래서 요 8, 3, 9 중에 내가 만들면 돼요. 사치견산이니까 만약에 수가 작게 나왔으면 뭐 곱셈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덧셈, 뺄셈, 곱셈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 어떤 거로 만드시겠어요? 자, 9를 만들어야지 4를 가져갈 수 있고요. 9를 못 만들고 8을 만들었다. 그럼 3점짜리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중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검술 공격이니까 지금 검술의 2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만드실지 한번 채팅으로 주시겠어요? 여기 주사위 하나를 선택해서 다시 굴릴 수 있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표시를 하고 다시 하나를 굴려볼게요. 지금 얘도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굴려볼게요. 아, 또 6이 나왔네. 자, 6이 나왔으면 이것도 어려운데요. 또 짝수가 나와서 그러면 8을 공격해야 되겠네요. 이미 한 번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냥 8로 갈게요 하고 8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연산을 하는데 만약에 홀수였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6에다 1 더해서 7이다. 7에다가 검술 공격에 2점을 더해서 9를 가져갈게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는 도트 안에서의 연산을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혼합 계산으로요. 이걸 가져오는 연산력으로 활용을 해봤었어요. 올려주셨었네요. 네, 딱 떨어져야 돼요. 푼수여도 되는 줄. 이거는 연산이어서 딱 맞게 했어요. 네. 본 게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건 그냥 연산력 게임으로 가져갔어요. 연산력 게임. 그래서 딱 맞추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크기로 만들면 여기 있는 거 다 크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뭐 다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딱 맞춰서 한다. 네. 이렇게 어떤 걸 쓰겠다 하고 도트 주사위를 굴리고 또 공격 주사위를 굴려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같이 해보는 막 손으로 세면서 하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 연상 게임도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 색 이제 카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장수가 많은 사람으로 이건 카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탐험가 카드 각각 한 색깔씩을 가져요. 나는 빨간색 12장, 나는 보라색 12장. 이렇게 같은 색깔만 가지고 가서 12장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카드들을 조합을 했으면 버립니다. 버려지고 남은 카드 가지고 다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했을 때 가장 장수를 많이 낸 사람이 이기는 카드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여기 확인하시면 한 가지 색 카드를 다 가져오고요. 그리고 한 장을 펼쳐요. 아이고. 요것처럼 한 장만 좀 전처럼 펼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장 이상의 카드로 연산을 해서요. 3가지 공격법 중에 하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 동시에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내려놓아서 큰 수 공격을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중요한 건 지금 도트를 가지고 하던 주사위 숫자를 가지고 하던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해보실 수 있다는 팁을 드리고 싶었어요. 드래곤 우드가 사실은 이런 좀 아이들 저학년 같은 경우는 선행 학습으로 또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연산 학습으로 연장을 했지만 저는 그냥 원래 게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래곤 우드 본 게임으로 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5장을 항상 놓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몬스터 카드만 5장을 놓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벤트 카드가 만약 넘기다가 나왔다. 요게 이벤트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벤트 카드가 나왔으면 처음에 나오면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사이에다 넣어주셔도 되고 다른 거 매니장이랑 바꿔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들이 가져갔어요. 그럼 5장을 채워야 된다고 했죠. 그때 뒤집어서 이벤트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모든 플레이어에게 탐험가 카드 한 장을 버려야 됩니다 하면 각각의 탐험가들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A 플레이어, B 플레이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장수도 다를 수 있겠죠. 장수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에서 모든 플레이어가 한 장씩 자기한테 필요 없는 카드, 이거 필요 없겠네. 뭐 필요 없는 카드를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네, 하나를 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다 하나씩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벤트 카드는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버려야겠죠. 버리는 카드에다가 놓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벤트 카드 버리는 덱이 있으면 요 드래곤 우드 카드 버리는 덱에다가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 5장을 깝니다. 5장을 깔았을 때 이렇게 마법 카드가 나오면 아이들이 이 마법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포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드래곤 우드 이제 본 게임이 사실 저는 그래서 재밌다고 말씀드렸죠. 판타지 요소와 또 조합의 묘미 그리고 주사위의 반전,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요. 그래서 내 대원을 잃어보기도 하고요. 또 대원이 함께 성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같은 가족 내에서 할 때는 형제가 한 팀을 이뤄서 해도 괜찮아요. 주사위로 사용할 때는 성공했을 때 함께 쾌재를 부르는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드래곤 우드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Q&A